교환을 하는 것과 복원을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차량을 판매하시게 되면 추후에 판매하시는 걸 생각하면 무조건 저는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 중고차 시세보다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했었어요. 와, 비용이 2번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업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심한 사고로 보이지는 않아요. 정식센터에서 지금 사고 난 부위 전체 교환으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굉장한 가정비다. 앞쪽 휀다, 도어 뒤쪽 휀다 12%에서 15%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연이 있는 차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훼손 부위를 봤을 때도 충분히 복원도 가능해 보이고 99% 정도 예상합니다. 감가 안 당하시는 거. 저는 죽을 때까지 타도 복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모터스입니다. 외제차는 도어나 팬더 등 철판을 교환하게 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감가가 굉장히 심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인터넷에서는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게 가장 좋다 라고들 말씀을 하는데요. 막상 가보면 거의 교환 말고는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 후 교환과 복원 어떤 선택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F 오토 모빌리티 중고차 사업부 똥카 한상열 디렉터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사업부에서 중고차 사업부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샀다. 난 이 차를 절대 놔줄 수 없어. 죽을 때까지 탈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아닌 이상해야 제 생각으로는 정말 살면서 무조건 한 번, 아니 한 두세 번까지도 겪어볼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사실 저도 최근에 한 번 만나 뵀거든요. 네. 또 이렇게 뵙게 자, 되네요.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를 사고 팔고 그리고 다시 중고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우선은 차량에 이제 사고가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실제로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고 파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돈입니다. 그렇죠.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 금액이 가장 중요하죠. 정식 센터 가면은 이제 웬만하면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교환을 하는 것과 복원을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복원이라는 거는 기존 부품을 이제 복원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것이고, 교환 같은 경우에는 새 부품을 다시 장착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교환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만약에 차량을 판매하시게 되면 복원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차 감가가 안 당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교환을 하게 되면은 사고 부분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감가가 되기 때문에 뭐 추후에 판매하시는 걸 생각하면 무조건 저는 복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까지를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네. 편하게. 제가 편하게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좀 저희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차를 이제 매입하러 가셨을 때 패턴이라든지 그런 좀 정해진 게 있으신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딜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차량 사고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부분을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외관 상태 보고, 그 다음에 뭐 엔진 미션에 문제가 있는지, 누유 누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관 쪽이 깔끔하지 않으면 애초에 좀 매입이 좀 꺼려지시겠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많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고객님한테 고지 드렸던 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랑 고객님이랑 서로 조금 불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쵸. 솔직하지 못해지는 게 또 돈 앞이겠죠. 가장 감가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일까요? 일단은 외판에서 감가가 가장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차량 뒤쪽 휀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고차 성능기록부에서 뒤 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외판 사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프레임 사고, 즉 골격 사고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가율이 일반 다른 부품보다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감가하는 퍼센티지가 뭐 각자 다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저희는 감가를 진행을 하고 차량 매입을 도와드리고 있죠.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감가가 많이 되진 않아요. 사고 부위 한 곳당 한 3%에서 5% 정도? 방금 퍼센티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차이를 봐야죠. 팬더, 복원과 교환 요 퍼센티지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만약에 복원이 정말 깔끔하게 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동학 측정을 해도 이 수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가 사실 요즘엔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복원한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감가를 안 당하고 차량을 판매하실 수 있는 거고,
뒤에 휀다가 교환이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5%에서 7% 정도 감가를 합니다. 이 5%에서 7%는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판매했을 때 금액의 5%에서 7%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리를 잘 못하는 업체 가서 하면 막 덕지덕지하고 뭐 차량 상태가 안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판 자체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복원한 차량이어도 일부분 감가를 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죠. 수입차 중에서도 혹시 감가가 유난히 좀 심하게 되는 차들이 있을까요? 슈퍼카 라인 혹은 엄청 이제 고가의 라인들 같은 차량들 경우에는 보험 이력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잡히는 거는 워낙 쉬운 차종이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 간 거래하실 때도 뭐 어디를 교환을 했다 아니면 뭐 보험 이력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가가 엄청나게 심하게 많이 되죠. 제일 많이 보신 감가 금액은 얼마일까요? 저는 제가 팔았던 차 중에서 가장 심했던 건 페라리 차량이었는데 이제 외판에 한 3곳 정도 교환을 했었는데 일반 중고차 시세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했었어요. 와, 3천만 원이면 국산차 한 대 값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어디에 조금 기스나고 흠집이 나서 조금 차량이 훼손이 됐다고 해도 교환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복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원을 잘하게 되면 도막 측정기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으니 네. 진짜 잘하는 데 가야겠네요. 대신 조건이 그게 있어요. 저렴한 데에서 수리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 차량 수리하는 금액에 맞는 금액을 주고 수리를 하더라도 정말 유명하고 잘하는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지만 나중에도 내가 피해 안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판금 도색을 잘 못하는 공업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개월, 1년, 2년 정도는 상태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3, 4년 지나면은 부식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부식을 결국엔 다시 긁어내고 잘하는 데 가서 다시 돈을 내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2번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업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정말 그렇죠. 시간도 시간대로 다 쓰고 돈도 또 한 번 더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차가 한 대가 들어왔는데요. 네. 솔직히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사고 부위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정식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오셨는데 이제 사고 부위 전체를 교환하라고 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걸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차 보러 한번 가실까요? 네, 가보시죠. 지금 사고 차량에 나와 있는데요. 이트론 전기차입니다. 아우디에서도 전기차가 들어왔는데 사고 부위가 이쪽입니다. 한쪽 면이 전체가 사고가 나서 끓여 있어요. 자,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사고 부위 보시면은 좀 굉장히 크게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심한 사고로 보이지는 않아요.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크래치도 많고 막 이래서 좀 심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복원도 가능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식 센터에서 지금 사고 난 부위 전체 교환으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기준에선 굉장한 가정비다 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찝어주시면서 네. 만약에 진짜 실제로 2천만 원을 교환을 하셨다. 네.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될지 한번 미래를 점찍어 주신다면? 일단 사고 부위 보면 앞쪽 휀다, 도어 뒤쪽 휀다 이렇게 총 4군데 정도 지금 사고가 있는데요. 뭐 딜러분들마다 감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 사고로 만약 4군데 교환을 했다 센터에서 그럼 나중에 판매하실 때 중고차 감가는 최소 12%에서 15%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차량 중고 가격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감가해도 일단 500원 감가가 되시는 거죠. 심각한 거죠. 피눈물 나는 소리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센터에서 교환하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교환 수리비가 2,000도 나오고 난 그래서 이 차량을 팔았는데 억울하게 교환을 했기 때문에 또 최소 500에서 700 정도 또 감가를 당하셔야 되고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있는 차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판금 이제 복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도막 측정기를 해도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잘 된다. 네. 그러면은 요거 차도 감가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복원을 정말 잘하는 업체에 맡겨서 수리를 했다면 일단 2천만 원이 안 나올 거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지금 훼손 부위를 봤을 때도 충분히 복원도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차량을 판매하실 때 감가도 안 당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99% 정도 예상합니다. 감가 안 당하시는 거. 혹시 이게 어떻게 사고 난 건지 혹시 예상이 가시나요? 그냥 한쪽 면을 다 긁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대부분 주차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벽에 그냥 한쪽 그쵸. 운전석 면을 그냥 한 번에 다 긁으신 것 같아요.
페인트가 안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차 대 차 사고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험 처리하게 되면 센터에서 전부 다 교환해서 2천만 원 수리가 나왔다. 그럼 내년에 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고 손해는 계속 발생하는 거죠. 난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탈 거야 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교환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차 할부금 갚을 때쯤에 다시 팔고 다른 차 한번 사봐야지 라는 그쵸.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요즘 추세가 사실 신차로 차를 구매하시고 대부분 2, 3년 타고 다른 차로 바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 한 대 뽑고 옛날처럼 나 죽을 때까지 탈 거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복원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타도 복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감가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클 텐데 그쵸. 그거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해주시면서 저도 좀 궁금했던 게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회가 있으면 좀 자주 뵙고 싶은데. 저도 언제든지 또 가까우니까 놀러도 자주 오겠습니다. 저희 BF 오토모빌리티 중고차 사업부 송카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어디서 견적 받으신 것보다 최대한 더 드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항상 고객님 입장, 고객님 편에 서서 차량 매입도 도와드리고 중고차 판매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문의하실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송카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수리가 들어갈 건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복원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어떤 작업인가요? 얼라인먼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평계를 설치해서 이제 핸들 센터를 이제 차에 앉는 사람이나 시트 포지션이나 앉는 자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객관적인 작업을 위해서 수평계를 달아놓고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차가 움직이지 않게 수치가 변형되지 않게끔 이 브레이크 페달을 고정을 해놓고 얼라인먼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 잘 됐나요? 네, 잘 됐네요. 팀장님 의견으로는 이 정도면 크게 사고가 난 건가요? 아니요. 이 정도면은 그냥 양호. 좀 먹었다. 그 정식 센터에서는 이 차도 이제 교환을 하라 그랬고 네. 인터넷도 보면은 외제차는 정식 센터 가면 거의 다 교환을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쵸? 그런 거예요? 우선 그 센터 같은 경우는 판금보다는 퀄리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최상의 퀄리티는 교환이 맞아요. 대신에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은 감가가 엄청 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살려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 나가는 시간이 좀 빠른 편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뭐 빨리 하다 보면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은 두 번 볼 거 한 번밖에 못 봐서 하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작업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면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할 수 있으니까 하자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죠. 자동차 캐릭터 라인 자체에 손상이 많아서 이런 라인들 잡기가 꽤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굴곡 있는 부분이 제일 힘들죠. 그럼요. 제일 힘든 차는 어떤 사고 유형이에요? 제일 힘든 것들은 주로 람보르기니 뒷밤바 같이 파손 부위가 심하면 엣지 부위가 강조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작업하기가 꽤 까다롭죠. 역시 비싼 차가 작업하기도 힘들군요. 그죠? 근데 아우디, 폭스바겐, 현대차도 까다로워요 요즘에. 워낙 캐릭터 라인들이 복잡하고 예쁜 차일수록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중간 틈, 이거는 샌딩이 제대로 갈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죠.
이렇게 지금 한쪽 면 전체잖아요. 네. 이렇게 크면은 작업하는 게 혹시 다른 조그마한 부위보다 더 힘든가요? 힘들기보다는 뭐 신경 쓸 게 그냥 조금 한두 개 뭐 더 생긴다? 한판 뿌리는 것보다 맞닿는 부위에 이제 일정한 균형으로 칠이 가야 되니까 계속 한 포인트 어디에 칠이 가고 어디에 칠이 묻어야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한두 개 더 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예.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건조시킨 후,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건조한 다음에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이제 전기차 전용 클리어 코트로 이제 40도로 30분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자, 드디어 차가 다 고쳐져서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됐나요? 예. 제가 지금 검수하는 거는 솔직히 지하에서 이미 판금부나 도장부에서 거의 검수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보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뭐 흠잡을 데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사고 났던 부위 보면은 이제 옆면 다 한쪽인데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당연히 이제 도장 상태랑 조립 상태 그걸 봐야 되는데, 칠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는 거의 뭐 안 나오는 경우는 없고 흐른다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체크해주고 지금 상태로는 거의 아주 깔끔하게 나왔고, 그리고 조립 상태 같은 거는 어차피 이게 앞범버부터 뒷범버까지 수리한 거기 때문에 범버와 휀다, 그리고 문은 탈거해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휀다와 문, 그리고 문과 문 요런데 단차나 그런 거를 봐주시면은 일반 분들도 뭐 간단하게 체크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수입산 차들은 탈거를 하게 되면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경고등이 있었는데 있는 게 당연해요. 예, 당연해서 그래서 항상 어디든 센터든 이런 데서 다 진단기를 돌려서 그거를 소고를 시켜주는데, 좀 전에 저희 정비부에서 경고등 뜬 게 있어서 그거를 소고를 시켜주셔서 뭐 지금 상태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차량 깨끗이 나왔고요. 앞으로 차 받으시고 사고 또 안 나시고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차량 또 다른 수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